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로 비트코인 클론하기 코스의 마지막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안 강화와 성능 최적화라는 주제로 이 코스의 대단원을 매듭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멋지게 따라와 주셨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까지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핵심을 모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레이트 리미팅으로 디다스 공격 방어하기. 둘째, 트랜잭션 입력 검증으로 악의적 데이터 차단하기. 셋째, 암호화 해시를 이용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 넷째, 메모리 풀 최적화로 트랜잭션 처리 성능 향상. 다섯째, P2P 네트워크 연결 풀 관리로 안정성 향상. 여섯째, 블록 동기화 최적화로 초기 다운로드 속도 향상. 일곱째, 서명 검증 캐싱으로 CPU 사용량 줄이기.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우선순위 정책으로 네트워크 효율 극대화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레이트 리미팅으로 디다스 공격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노드는 외부에서 오는 대량의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데 악의적인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엄청난 양의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디다스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 IP 주소가 보낼 수 있는 요청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분당 30회로 제한하면 공격자가 아무리 많은 요청을 보내려 해도 그 이상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청 횟수를 재계산할 수 있어서 정밀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레일 리미터 클래스는 각 IP 주소별로 요청 시간을 기록합니다. 캔프로시드 메서드에서 현재 시간으로부터 1분 이내의 요청만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그 개수가 30개를 넘으면 펄스를 반환해서 요청을 거부합니다. 매프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IP별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오래된 기록은 필터링해서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트랜잭션 입력 검증입니다.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전에 입력값이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검증 없이 트랜잭션을 받아들인다면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비대한 크기의 트랜잭션이나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서 네트워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크기를 1MB로 제한하면 비정상적으로 큰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금액이 0보다 커야 하고 최소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을 검증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밸러데이트 트랜잭션 함수는 3가지를 검증합니다. 첫째, 트랜잭션을 직렬화한 바이트 크기가 1MB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모든 출력의 금액이 0보다 큰지 검사합니다. 셋째, 최소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3가지 검증만으로도 대부분의 악의적 트랜잭션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비트코인은 더 복잡한 검증을 하지만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 해시를 이용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입니다. 무결성이란 데이터가 원본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SHA-256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블록의 내용이 변조되었는지 감지합니다. 블록에 저장된 해시값을 다시 계산해서 비교하면 누군가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수정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머클트리라는 자료구조를 사용하면 수천 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때도 전체를 다 검사하지 않고 트리의 루트 해시 하나만 비교해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모리 풀, 즉 멤폴 최적화입니다. 멤폴은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 중인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트랜잭션이 너무 많이 쌓이면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크기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높은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정렬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은 트랜잭션은 자동으로 정리해서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멤폴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최대 10만 개의 트랜잭션만 저장하도록 맥스 사이즈를 설정했습니다. addTX 메서드에서 새 트랜잭션을 추가할 때 용량이 꽉 찼다면 기존 트랜잭션 중 가장 수수료가 낮은 것과 비교합니다. 새 트랜잭션의 수수료가 더 높으면 가장 낮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수료가 높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가치 있는 트랜잭션이 우선 처리됩니다. 다섯 번째는 P2P 네트워크 연결 풀 관리입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 노드들끼리 직접 통신하는 P2P 네트워크입니다. 각 노드는 최소 8개에서 12개 정도의 다른 노드와 연결을 유지해야 네트워크가 분단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노드는 자동으로 연결을 끊고 새로운 노드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노드가 공격받거나 고장나도 전체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블록 동기화 최적화입니다.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하면 처음부터 최신 블록까지 모두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수십만 개의 블록이 있으면 시간이 꽤 걸리죠.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체크포인트 기반 병렬 다운로드를 사용합니다. 체크포인트란 이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의 위치를 말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여러 구간을 동시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 헤더만 먼저 다운로드해서 검증하고 문제가 없으면 본문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줄이고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병렬 다운로드 코드를 보겠습니다. 싱글락스 함수는 시작 블록과 끝 블록 번호를 받습니다. 10개씩 배치로 나누어서 프라미스 오를 사용해 병렬로 다운로드합니다. 각 배치는 독립적으로 패치블락스 함수를 호출하고 받아온 블록을 밸러데이트 스토어로 검증 후 저장합니다. 직렬로 하나씩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물론 실제 구현에서는 피어의 응답 속도에 따라 동적으로 배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명 검증 캐싱입니다. 트랜잭션의 서명을 검증하는 것은 암호화 연산이 필요해서 CPU를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트랜잭션이 여러 노드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데 매번 다시 계산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서명은 결과를 캐시에 저장해둡니다. 다음에 같은 서명이 들어오면 캐시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CPU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LRU 캐시 전략을 사용하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결과를 우선 유지하면서 메모리 사용량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캐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시그너처 캐시 클래스는 맵풀 사용해서 검증 결과를 저장합니다. 베러파이 메서드는 먼저 캐시에 해당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검증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캐시에 없으면 검증 함수를 실행하고 결과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캐시 크기가 1만 개를 넘으면 가장 오래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도 검증 성능은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트랜잭션 우선순위 정책입니다. 수수료만으로 트랜잭션 순서를 결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트랜잭션이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작은 트랜잭션 여러 개를 처리하는 것이 네트워크 전체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트랜잭션 크기, 대기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이렇게 하면 블록의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 전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30편에 걸쳐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블록과 체인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SHA-256 해시 함수, 공개키 암호화와 지갑, 트랜잭션의 생성과 검증, P2P 네트워크 통신, 작업 증명 채굴, 그리고 오늘 배운 보안 강화와 최적화까지 비트코인의 모든 핵심 요소를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는 단계별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를 제안드립니다. 이 코스를 완주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블록체인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워보세요.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언어로 자동화된 계약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면 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이나 NFT 마켓플레이스 같은 더 다양한 블록체인 응용 분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기여해보면서 실무 경험도 쌓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여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타입스크립트로 비트코인 클론하기 전체 30편의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의 세계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스에서 배운 것이 그 여정의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